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계시고 한국일보에서 전영일의 사주 이야기를 연재하고 계신 전영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제가 정말 귀한 분 모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너무 유명해지실 분인데 저희 아이전 TV 개국 방송에 제가 너무 그냥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잘 모르는 얘기, 그래서 저희 일부 시간에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주가 뭔지. 그래서 사주가 뭔지, 특히 명리학 이러면 더 모르는 얘기라서 제가 좀 무식한 질문입니다. 사주가 무언가요? 예. 그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네. 이제 점을 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통칭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태어난 맞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보는 것도 점이고 무속으로 보는 것도 점이고 타로점을 보는 것도 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이란 글자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해서 알고 나갈 바를 입으로 얘기하는 자거든요. 점이란 자가. 네. 예, 입으로 얘기하는 그건데 이제 전부 특색이 있는 거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태어난 열월 일시를 네. 육식갑자로 변환을 해갖고 풀이하는 것이고 무속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신기를 받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타로라는 것은 그 카드의 숫자 여러 장의 카드에서 자기가 고른 거 3장으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주팔자는 크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희노애락을 보는 거고 네. 무속이나 타로는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전에 잠깐의 과거와 그 미래를 잠깐 볼 수 있는 그 차이는 있는 거죠. 단기와 장기의 그렇죠. 차이군요. 예, 예. 한편으로는 또 현미경과 망원경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네. 소위 말해서 육식갑자 그 윗글자를 이제 천간이라 그래요. 밑에를 네. 지지라 그러면 지금 네. 올해가 육식갑자. 개묘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에 개자가 천간이고 밑에 묘가 지지인데 그 소위 말해서 지지는 우리가 띠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띠. 12가지. 그렇죠. 올해가 토끼띠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육식갑자를 변환을 해갖고 개묘년 무슨 월 뭐 무슨 일 무슨 시에 태어나서 8글자로 이제 풀이해서 이제 그 점을 치는 건데 그 8글자와 사주는 같은 동의어죠. 네. 그걸 연월일시 4개의 기둥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사주. 연월일시가 예, 그래서 사주다.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쓰는데 네. 집을 지으면 우리가 기둥을 4개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둥이 4개다 그러는데 그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는 그 사주에 대해서 시간의 기둥이다. 너무 운치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는 그래서 사주와 팔자는 동의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연월일시가 사주인데 예. 그러면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쌍둥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예. 사람들의 그러면 사주도 그렇죠. 운명도 똑같을 운명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염색체나 염기서열이 모든 게 사실 같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사해 보면 의학적으로도 좀 다른 부분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사주팔자가 태어난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네. 사주팔자라는 건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선천적이고. 키가 크게 태어났다. 네. 키가 작게 태어났다.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다. 네. 그런 것이 선천적인 거라면 후천적으로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좀 더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식이요법도 하고 네. 아니면 운동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또 키가 적게 태어났다. 그러면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처럼 네. 키 높이 구두를 신고 또 머리를 파마해서 키를 높이게 보이고 네. 뭐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그 후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주팔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100%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타고난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게 있다. 70%다. 근데 나머지 30%는 후천적으로 본인이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실기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 말씀드린 게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탈북자 하신 분들 예. 영상을 보면 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지옥에 태어난 게 예, 우리 예. 그것밖에 없는데 예, 근데 예.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이 남한에 태어나냐 네. 북한에 태어나냐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예. 달라지는데.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네. 사람들은 그 음식이 상해갖고 탈이 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건강하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 차이는 이제 본인이 면역력이 강하고 강하면은 그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탈이 생기거든요. 네. 개인차가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선천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죠. 70% 를 후천적인 차지하고 부분도 만만치 30%, 예.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리한다면 사주라는 것은 연월 일시 이게 선천적인 부분이 크지만 후천적인 부분도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박사님 글 중에 제일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요즘 MBTI 예, 예. 저도 뭐 라떼는 말이야 세대가 돼서 그런지 MBTI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요즘 젊은 친구는 혈액형 얘기 안 하더라고. 다 MBTI라는데 박사님 글 보면 MBTI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16가지라고 하는데 예, 예. 우리 명리학에서 사주는 51만 8,400가지다. 예, 예, 예. 이런 말씀을 좀 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한번 풀어봐요. 먼저 이제 MBTI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혈액형이거든요. 예. 혈액형이라는 게 사실은 그 독일에서 우생학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종차별학에서 야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뭐 게르만족은 뭐고 열등 민족은 뭐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원하는 수치가 안 나온 거죠. 네. 전부 개별적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던 유학생이 그걸 공부하고 일본에 와서 해서 거기서 그런 어떤 것을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의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포기한 거를 네. 70년대 방송국 PD가 그거를 무슨 책을 냈어요. 예. 일본에서. 예.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꽃을 피웠는데 네. 사실 혈액형에 무슨 그게 담겨져 있지는 않죠. 예.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예능에서도 많이 써먹고 예.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의 흥미거리로 예. 가십거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MBTI라는 것이 네. 그 나오게 됐는데 그 MBTI라는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네. 2차 대전 때 남자들이 전부 군인 나가고 인력이 없으니까 군수 공장이나 이런 데 이제 여성들을 그 모집을 하는데 적성에 맞는 어떠한 그 분야에 배치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들이거든요. 네. 모녀가 심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모녀가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치하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와서 아주 그것이 특히 예능에서 아마 그게 맞습니다. 촉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제 MBTI가 16가지거든요. 네. 분류를 하면은. 근데 사실 성격이라는 게 외향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내성적인 면도 분명히 포함되고 그렇죠. 혼합적인 거거든요.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너는 분류를 이게 규격화를 시켜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을 하나로 브랜드화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주는 이게 종류가 51만 8,400개예요. 훨씬 정밀한가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예, MBTI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한 게 저는 혈액형은 4가지 않습니까? 혈액형 할 때는 제가 B형인데 B형은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던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하느냐. 근데 MBTI도 우리가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뭐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겨우 16가지인데 우리 사주는 51만 8,400가지로 한다면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이고 정밀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사실 그 페루의 한 부족은 전부 혈액형이 A형이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인 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네.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저희가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또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관점에서 예, 예.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가 보통 특히 젊은이들은 사주가 뭔지 사주 명리학 이런 것도 구별 토정 비결이라든지 아니 풍수지리라든지 이거 구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제가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토정 비결 같은 경우도 우리 연초되면 그런 거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럼 토정 비결하고 사주하고는 어떤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 토정 비결은 조선 중기 때 이제 그 이지암이라는 이제 뭐 정치가 겸 학자인데 네. 그
호가 토정이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마포가에서 토정. 예, 네. 마포가에서 흙으로 된 움막에서 지어놓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토정이라고 지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주역을 본따서 네. 주역이 64개인데 그걸 본따서 이제 그 만든 거거든요. 주역을 예. 본따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대부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이렇게 막 정교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1년 운수를 올해 8월 달에는 물 조심하고 네.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을 보면 그냥 대체적으로 누구나 얘기해 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나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이 새해 되면 하나의 의례처럼 그걸 이제 손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대부분 이제 조심하면서 한 해를 조심하게 시작하면서 덕담을 하는 위주로 사용된 것이 뭐 전법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명리 학문을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건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좀 덕담 예, 예, 정도 예. 하는 수준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또 풍수지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 특히 풍수지리하고도 헷갈려 할 것 같은데 특히 풍수지리는 다들 좀 믿음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와 이 사주 명리학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혀 좀 다른 분야이면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일단 그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청와대를 떠나고 용산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풍수지리 맞습니다. 논쟁이 촉발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데 풍수라는 뜻은 일단 장풍득수의 줄임말이에요. 예. 장풍,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자연적인 조건에서 네. 바람을 피하는 곳이 좋지 않겠어요? 예, 더구나 물은 이제 생존에 필수적이니까 물이 가까이 있고 그러면 대부분 동물들이 그 기거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네. 바람을 피하고 숨기 좋고 사막의 오아시스 예, 같은 물을 근처에서 구하기 쉽고 예. 그래서 누구나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그런 곳을 원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예전에는 그것을 음택을 많이 썼죠. 소위 말해서 이제 몇 자리라 그러면서 그걸 네.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 자연이 이제 훼손되고 많이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양택으로 가갖고 그 이제 안에서 풍수지를 이용한 양택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터겠지요, 터. 네. 땅을 갖고 하는 거기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청와대가 풍수로 좋지 않다. 그것은 뭐 논쟁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경험적으로 보면 거기에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았다. 최소한 자식들도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터가 나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옮긴다. 근데 그 터가 어디냐? 바로 용산이다. 그래서 옮겼는데 또 그냥 옮겼으면 되는데 그 전에 뭐 천궁 스승이니 예, 건진법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가락에 뭐 왕자 쓰고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미신이다. 또 풍수지리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니야.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촉발이 됐는데 실제로 청와대 터부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경복궁이 있었는데 일제가 침략을 해서 처음에 그 경복궁이 들었을 때 조선을 개국할 때 네.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논쟁이 됐어요. 예. 어디를 주산으로 할 것이냐, 예. 북악산을 할 것이냐, 인왕사를 할 것이냐. 예. 근데 이제 정도전이 예로부터 왕은 남면을 했다.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봤다. 그래서 북악산을 뒤로 하고 남산을 앞으로 보고 한강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승리해 갖고 거기에 경복궁을 지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용의 그 머리가 임금은 왕을 상징하면 임금이 용을 상징하면서 네. 그 머리와 몸통 이 자리가 이제 경복궁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총독 관절을 지은 거죠. 일제에서. 그러니까 풍수지리로 보면은 그 혈맥을 누르는 의미로 일부러 거기다 했거든요. 일제도 예, 풍수지리를 일제- 이용했군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혈에다가 쇠말뚝을 박느냐 안 먹느니 네. 그 당시에 뭐 당연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그게 지나고 나서 경무대가 되고 청와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네. 그 중앙청을 세우고 그걸 없애고 이제 청와대 됐는데 그 혈이 그렇게 해서 청와대 자체가 생긴 것부터가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그 혈을 누르기 위해서 그 자리가 들어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풍수를
논한다 새로울 거는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지어진 곳이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풍수지리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로 보면 타고난 운이 7이고 기가 3인데 뭔가 좀 기에 좀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일부 시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시간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주식 투자라든지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주란 무엇인가 명략이란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오늘 결국은 정리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MBTI 막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하지만 따지고 보면 16가지에 불과한데 우리 사주는 수십만, 50만여 가지로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역사가 있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토정 비결 이런 거는 좀 가벼운 덕담 수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풍수지리 이런 것도 운칠기삼에서 후천정이 길을 정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네, 그러면 오늘 1부 시간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돈과 관련된 사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